안녕하십니까. 자, 건축직을 맡고 있는 아모리그잼의 이석훈입니다. 건축계획 부분 서울시 구급 건축계획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부분은 출제형을 보면 건축계획 일반과 용도별 건축계획, 그리고 건축사, 도시계획, 건축 관련 법규, 건축 관련 설비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계획 일반 부분에서 문제 출제가 좀 많이 됐고, 그리고 자, 건축사 부분, 건축 관련 부분은 거의 평이하게,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 타임에 보면 건축 관련 법규 부분에서 5문제에서 4문제로 1문제 정도가 줄어들고요. 건축계획 일반에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 2문제가 늘어남으로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이 건축 관련 법규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난이도는 조금 평이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저랑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병원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죠. 자, 어떤 시험이든지 자, 옳은 것을 물어봤느냐 아니면 자, 틀린 것을 물어봤느냐라는 것이 그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옳은 것을 많이 물어보게 되면 시험 난이도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을 물어보게 되면 시험 난이도가 낮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옳은 것을 찾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병원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간호사 대기실은 간호작업에 편리한 수직 통로 가까이에 배치하며 외부인의 출입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수직 통로 가까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어 측에 배치를 한다는 얘기죠. 즉, 코어 측에 배치를 해서 자, 계단실을 이용해서 올라오시는 분들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자, 적절하게 자, 감시도 하고 그 다음에 안내도 할 수 있는 위치.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 4번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한번 저랑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번 같은 경우 자, 병실 계획 시 조명은 조도가 높을수록 좋고 마감재는 반사율이 클수록 좋다. 자, 병실 계획, 병실 안 같은 경우는요, 항상 균일 조도가 됩니다. 자, 균일 조도. 자, 균일 조도라고 하는 것은 조도의 분포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도의 분포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전체적으로 은은한 자, 조도의 형성이 돼야 된다. 자, 균일 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간접 조명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 조명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감재는 자, 반사율이 높으면 편현상, 즉 눈부심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반사율은 낮을수록 좋죠. 그래서 자, 반사율은 클수록이 아니고 낮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낮을수록. 자, 3번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자, 중앙진료실은 외래부 관리부 및 병동부에서 별도로 독립된 위치가 좋으며 수술부, 물리치료부, 자, 분만부 등은 통과교통이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중앙진료실 같은 경우는 병원의 메인입니다. 자, 메인이고요. 자,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교통, 즉 동선의 메인이다. 자, 통과교통, 즉 동선의 메인이다. 동선의 메인이다. 자, 그래서 중앙진료실 같은 경우는 외대부, 관리부, 병동부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앙실을 통해서 외래부를 갈 수도 있고 관리부를 갈 수도 있고 병동부를 갈 수도 있게 진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별도로 독립된 위치가 좋다라는 말은 틀렸고요. 자, 수술부, 물리치료부, 분만부 등은 통과교통, 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은 맞아요. 수술부, 물리치료부, 분만부 등은 통과교통이 되지 않도록 한다. 요 말은 맞습니다. 전담 부분은 틀렸고 뒤에 있는 부분은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렸을 지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4번은 고층 밀집형 병원 건축은 각 실의 환경이 균일하고 관리가 편리하지만 설비 및 시설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자, 이 부분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의 설명은 고층 밀집형 병원 건축이 아니고요. 자, 저층형 자, 분산식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층형 분산식 형태를 얘기를 하죠. 저층형 분산식. 자, 고층형 밀집형 병원이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 고층 밀집형 병원 건축입니다.
자, 그리고 저층형 분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외로 나갔을 때 2, 3층으로 주어진 어떤 형태가 뜨문 있는 병원 형태를 얘기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그 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실의 환경의 균일하고 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설비 및 시설비가 많이 든다. 각각의 설비를 다 꽂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현상이 생기죠. 자, 그에 반면에 고층 밀집형 병원 같은 경우는 자, 고층으로 쭉 돼 있다 보니까 자, 그 개별실의 환경을 전부 다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각각의 설비는 한 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설비비라든지 시설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보면 1번이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자, 2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입주평가 내용이 나왔죠. POE 부분입니다. 입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죠. 자, 입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입주 생활을 통한 평가 과정은 건축 행위 주기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일반적인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지문 어떤 거죠?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대부분은 맞는 말이 되는 형태의 지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여러 자료들은 설계 정보로 활용된다. 자, 설계 정보로 활용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자료들은 것은 자, 거주 후 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모아서 향후에 설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설계 작업에 대한 가정의 단계로 본다. 이 말이 틀렸죠? 가정의 단계. 자, 설계 작업. 자, 입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입주, 즉 시공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되고 자, 전부 다 입주민들이 입주한 후에 자, 하는 평가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설계 단계의 가정이다? 이 말이 맞지 않죠. 자, 우리가 보면 자, 건축물의 건립의 단계를 보면 계획, 그리고 설계, 자, 그리고 시공, 자, 입주, 자,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볼 수 있는데 자, 이미 시공이 끝나서 자, 이미 시공이 끝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입주를 이미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인 설계 단계의 가정의 단계로 본다. 자, 이 말은 어폐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질문 같은 경우 순환성의 설계 과정이 끝없이 연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입주 평가를 하고 나서 이것이 다시 피드백돼서 계획 단계로 연결되고 다시 입주를 하고 또 피드백되고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순환된다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어려운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 지금 없었고요. 자, 3번 문제,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3번 문제는 자, 아주 또 기본적인 내용 나왔습니다. 자, 미적 대상을 구성하는 부분과 부분 사이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자, 모순되는 일이 없이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축의 형태 구성 원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통일성, 균형, 비례, 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잡고 진행을 해줘야 되죠. 모순되는 일이 없고 질서가 잡혀 있다라는 거죠.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 자, 질서가 잡힌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떤 거냐면 통일성과 그 다음에 조화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질서와 관련된 것인데 자, 첫 번째 통일성 같은 경우는 유사한 것들끼리 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질서가 잡혀있는 형태를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구성하는 부분과 부분 사이 질적 양적으로 모순되는 일이 없이 질서가 잡혀있다. 그래서 통일성과는 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듯이 통일성은 여러 가지 유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질서를 잡는 거고, 자, 균형은 여러분들 잘 아시면 평행. 자, 평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례 같은 경우는 자, 건축의 수량적 관계를 공식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황금 비례라든지 그리고 뭡니까? 자, MC, 즉 모듈러 코디네이션과 같은 형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난해할 수 있다면 난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자, 원시사회 석조 조형인 고인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고인돌. 여러분들이 고인돌이란 말은 전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고인돌. 자, 근데 고인돌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인돌의 구분과 그 다음에 고인돌에 구분된 어떤 형식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원시사회 석조조형 고인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청동기 사람들이 제사의식과 함께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다. 자, 이 말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 듣던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인돌은 자, 지성묘. 자, 지성묘라고도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석이라고 하는 요 말은 떠받치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받치는 돌. 떠받치는 돌을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묘, 돌을 떠받치고 있다. 자, 여러 가지 고인돌 형태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은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요 함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자, 3번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으로 구분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네. 옛날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자, 그래서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북한 이쪽에 탁자식이 들어가고요. 탁자식 형태 북한에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강의 이남, 바로 우리가 서울 밑에 쪽은 어디에 들어갔다? 기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식. 자, 기반식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밑에 쪽에 이제 개석식이라는 게 들어가죠. 개석식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반식 같은 경우를 자, 한강 이남에 있다 그래서 남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남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걸 또 바둑판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바둑판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3번에 대한 구분이 되고 그것에 대한 지역이 나오게 되면 이 문제 정답이 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찍힐 겁니다. 자, 4번 질문 볼게요. 자, 기반식은 북한강 이북에 많이 분포하여 북방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내용 나오죠. 그죠? 자, 뭡니까? 기반식은 남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강 이남, 즉 한강 이남 쪽에 진행하는 바둑판 형태를 띤 형태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 기반식은 북한강 이북이 아니고요. 북한강 남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그다음에 남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구분, 지역적 구분에 대한 형태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던 문제였더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전시실 관람순회 형식이죠. 자, 전시실 관람순회 형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미술관 형태의 문제가 나는데 미술관 형태 문제 중에서도 가장 평이했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람순회. 자, 관람을 어떤 형식으로 하겠느냐라고 물어본 문제죠. 그래서 관람하는 형태에 대해서 자, 지문이 없는 것을 찾는 거지요. 자, 중앙용 형식. 자, 그래서 중앙용을 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메인 인트런스 들어가서 그대로 도는 거죠. 그죠? 중앙용 형식. 그죠? 요거는 관람순회 형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리고 가장 설비비라든지 건축비가 가장 적게 들어간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 순로 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중간에 칸막이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열로 한번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자, 우리가 순로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연속 순로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새 이제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자,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입니다.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 자, 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개별실이 요 안에 중간중간마다 개별실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개별실이 위치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로 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 개별실을 한번 보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개별실 들어가서 한번 보고 나왔다가 다시 나오는 즉 개별실을 같이 위치하고 있고 다시 돌고 도는
형태를 우리가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뭐예요? 전시실 관람 순회 형식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오라마 형식, 요거는 포커싱을 주는 거예요. 각각 자 관람할 수 있는 우리가 미술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품에다가 자 포커싱을 줘갖고 자 그 전시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관람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관람 순회 형식의 형태는 아니더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낭만주의 건축. 자, 교재를 여러분들 보셨던 분들은 전부 다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죠. 자,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 이전까지의 양식적인 혼란기에 전개된 낭만주의 건축. 자, 낭만주의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낭만주의 건축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물어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번부터 보면 자, 그리스와 로마 양식을 다시 빌려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건축을 진행을 했다. 자, 그리스와 로마 양식 우리가 다른 말로 고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고전주의다라고 했다. 자, 고전주의를 다시 빌렸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주의를 다시 한번 살려줬다. 무슨 건축이에요? 신고전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고전주의. 자, 2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 전개된 고전주의 양식의 자, 건축이다. 이탈리아 중심으로 유럽에 전개된 고전주의 양식. 고전주의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양식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르네상스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과도기적인 건축 양식으로 고딕 양식에 의해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자, 하려고자 노력했던 건축이다. 자, 무슨 양식이?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낭만주의 건축 양식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키워드가 고딕 양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고딕 양식, 이 낭만주의 건축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신고전주의, 즉 뭡니까? 고전주의를 추방하는 건축들이 자,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고전주의 너무 싫다, 실증난다. 자,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빡빡 세우자. 그래서 고딕 양식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건축. 이게 낭만주의 건축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각 양식을 새로운 건축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선택, 채용하는 건축이다. 자, 이거 뭐죠? 선택, 채용한다. 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절충한다는 거죠? 절충. 절충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가 평이했습니다. 문제가 평이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을 다졌던 분들은 문제 연습을 같이 병행했다고 하면 자, 문제 푸는데 지장이 크게 없었던 형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모듈러 코디네이션이 나옵니다. 모듈에 의한 치수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는 거죠. 자, 모듈이에요, 모듈. 자, MC. 그죠? MC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다. 그죠? MC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다. 자, 모듈에 의한 치수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모듈러는 인체 치수를 기본으로 해서 황금비를 자, 적용하여 고안된 것이다. 자, 이 사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뭐야? 유기 건축한 사람이에요. 유기 건축. 자, 유기 건축. 그래서 건축과 자연의 조화, 건축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뭐 황금비, 모듈러 코디네이션 이 부분과는 큰 영향성은 없겠다. 자, 오히려 모듈러는 인체 치수를 기본으로 해서 황금비를 적용하여 고안한 것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듈러라고 하는 이 인체 치수를 고안한 사람은 그 유명한 누굽니까? 르 커르비제죠. 르 커르비제다. 르 커르비제가 내용을 설명한 거죠. 그렇죠? 1번 내용 틀렸고요. 자, 현재 국제표준기구에 의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본 모듈은 미터법 사용국가에서는 10mm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자, 이런 지문 자체가 좀 이상한 지문인데, 자, 10mm라는 말도 틀렸죠. 자, 10mm가 아니고 몇 밀리? 자, 몇 밀리, 몇 센치? 자, 10cm가 맞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10cm로 의견을 일치? 자, 10cm 의견 일치가 아니고요. 10cm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 모듈.
이런 모듈을 우리가 10cm로 기준을 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틀렸고. 자, MCA점으로는 설계 작업이 단순 간편하고 구성재의 대량 생산이 용이해지며 현장 작업에서 시공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 장점이 있다. 자, 요거 그냥 맞는 말이네요. 그죠? 자, 모듈러 코디네이션,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딱딱 끊어서 한다. 자, 우리나라 건축 양식에서는 지금 현재의 건축에서는 모듈러 코디네이션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뭐죠? 창호.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문. 그죠? 문짝. 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모듈러 코디네이션 하죠. 그죠? 그래서 창문 모양이 다 똑같다라고 그럽니다. 그죠? 대량 생산합니다. 그죠? 모듈러 코디네이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문짝도 웬만하면 전부 다 비슷하죠. 그죠? 자, 요 3번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자, MC는 합리적인 건축 공간 구성 시 여러 치수들을 계열화, 구격화하여 조정해서 사용할 필요에 의해 고려되는 것으로. 이거 맞네, 여기까지. 자, 건축 공간 형태에 대한 창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요 말 틀렸네.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3번 지문 말씀드리면서 어떤 내용 말씀드렸어요? 창호가 다 똑같다. 다 똑같다라는 것이 창조성하고는 반대되는 의미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이 틀렸다. 창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창조성을 저해한다. 자, 획일성 이쪽으로 모듈러 코디네이션의 자,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자, 정답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법규상에서 자, 해당 용도에 해당되는 것. 자, 그래서 뭡니까? 자, 암기가 좀 필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암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자, 그리고 안전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자, 대지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 다음 중 자,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 예방 기준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건축법 안에 속해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범죄 예방 관련된 기준이 별도의 행정규칙으로 해서 툭 튀어나와서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나와 있는 범죄 예방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준수해야 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이요. 자,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동식물원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 자, 그리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해당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도서관 등 자, 교육연구시설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교육연구시설은 들어갑니다. 교육연구시설은 들어가는데 범죄 예방조에서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해당 사항의 대상으로 찍혀 있는데 이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두 가지가 제외가 되죠. 어떤 거?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된다라고 돼 있죠.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 제외. 그죠? 자, 요 제외 사항을 기억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직접 자, 법조문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나중에 체킹하는 게 공부가 좀 수월할 겁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에 대한 대상시설은 자, 건축법 시행령 자, 시행령 자, 61조에 3이 나와 있습니다. 제 61조에 3에 나와 있더라라는 거죠. 이 부분 가면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한번 보고 문제로 풀고 자기가 좀 의아스럽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 되지요. 자, 오늘 뭐 기출문제니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건축 계획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다? 건축법이에요. 왜냐? 암기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 요거하고 좀 친해지면은 건축법을 정리하기 쉽겠다. 자, 우리가 법제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제처. 자, 법제처에 국가법령 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이러한 법들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법이 뭐예요? 건축법.
자, 건축법을 한번 자, 검색단에 쳐보세요. 자, 그러면 자, 그 안에 건축 최고상위법인 건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이 들어올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단인 시행규칙이 들어갈 겁니다. 시행규칙. 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아마 크게 법령이라는 것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행정규칙 부분을 별도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 그래서 뭐 건축물 에너지학 설계 기준, 그 다음에 자, 주택 건설 기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규칙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내가 한번 검색해 봐야겠다. 그러면 자, 이런 건축법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조항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나중에 기억하시기도 편하실 것이다. 라는 거를 팁으로 좀 알려드립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또 어려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9번 문제죠. 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거죠. 자,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건축계획의 예전에는 2010년도 중반 이전에는 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요 개념이 없어서 자, 문제 출제가 많이 안 됐는데요. 자, 이러한 법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죠. 한 문제, 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 자, 국가에서 상당히 밀고 있는 법입니다. 그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자, 이것의 내용의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1번. 자, 법률에서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노인, 자, 임산부 등을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불편을 느낀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일반적 정의를 자,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자, 2번. 자, 본 법률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중에 통신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요게 정답이었죠. 그렇죠? 자, 요것도 법규상에 뭡니까? 자,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점 보장에 관한 법률의 몇 조입니까? 제7조 부분에 자, 해당 대상 시설이 나와 있어요. 해당 대상 시설 중에 통신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시설 보면 자, 해당 시설 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해당 시설 보고 3, 4번 지분 볼게요. 자, 해당 시설 보면 첫 번째 공원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시설. 자, 공원시설에 여러분들 노인, 임산부, 장애인 많이 가서 자, 휴식을 취하시죠. 자, 그래서 이쪽에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건물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똑같은 말이죠.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통신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 통신시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통신시설. 여기까지 요 네 가지가 이제 해당 시설로 관련 법규에 지목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들어야겠다. 자, 요번 시험에는 이제 통신시설 갖고 나왔을 거고, 다음 시험에는 이 중에 뭐 다른 거를 갖고 지문을 바꿔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정답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여러분들이 맞는 말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그렇죠? 5년.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인증들은 유효기간이 5년 아니면 10년이에요. 5년 아니면 10년이다. 대부분의 인증이 그래요. 5년이면 10년.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누구든지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문제 9번과 연결돼서 자, 출제 예상이 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 노인, 임산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이죠. 자, 그래서 이 법률에서 건축물이 제대로 이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인증하는 인증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BF 인증이죠. 자, 그래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 BF 인증이라는 말로 나올 수 있다. 요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BF라고 하는 것은 barrier free, 즉 장애물이 없는 이라는 표현을 영식으로, 영어로 해결해 놓은 거죠. 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백화점 매장 계획이죠. 자, 이 문제 되게 쉬웠고요. 자, 백화점 매장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자, 백화점의 합리적인 평면 계획은 매장 전체를 멀리서도 넓게 보이도록 하되 시야에 방해가 되는 것은 피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아주 전체적으로 넓은 것을 관망하고 그리고 고객이 내가 뭘 사러 가야겠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2번. 매장 내 통로폭은 상품의 종류, 품질, 고객층, 고객수 등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 혼잡도가 고려되어야 된다. 그렇죠? 자, 3번. 매대 배치는 자, 통로 계획과 밀접 관계를 가지며 직각 배치 방법은 판매장의 면적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은 다 직각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점에서. 자, 우리 직각 배치 여러분들이 보는 그 배치가 직각 배치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바둑판형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직각 배치.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런 데 공간을 크게 남겨두고 사교용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이 사교용보다는 이런 직각 배치들이 훨씬 자, 면적을 자, 세이브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자, 4번. 매장 구성에서 동일층에서는 수평적으로 높이차가 있을수록 좋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자, 매장 구성에 동일층에 수평적으로 높이차가 있다. 자, 수평적으로 단면을 보면 여기 매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자, 좋습니다. 여기에 고객이 갔을 때는 이 밑에 있는 물건들 다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 고객이 있으면, 자, 이쪽에 있는 물건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정확히 보이기 어렵다. 그죠? 고도차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고도차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도차를 뒀을 경우에, 자, 우리가 매장을 걸어다니는 고객들은 뭘 보면서 걸어다녀? 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걸어다녀요. 자, 보면서 걸어다니다가 이 고도차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 그죠? 보행자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수평적 높이차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11번이죠. LCC 개념 나왔습니다. LCC 개념.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우리가 이제 LCC 개념은 현재 실무에서 LCC란 말을 이제 잘 안 써요. 오래된 유행이 좀 지난 개념인데 자, 시험 문제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겁니다. LC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죠. 자, 건축재료 부품 생산에서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축 생산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계, 시공. 자, 근데 요거는 뭐가 좀 빠져 있죠. LC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 기획서부터 그 다음에 유지관리, 해체까지 그리고 부품이 아니고요.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죠. 자, 요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작 비용이에요. 제작 비용이고 이제 모듈러 코디네이션을 적용하기 때문에 창호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격이 정해져 있는 제품에 대한 제작 비용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완공된 건축물 사용 후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건물의 성능을 진단 및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이다. 자, 이건 앞에서 우리 문제 풀어봤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2번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어떤 거? POE죠. 이게 POE. POE를 자, 설명해 놓은 거고. 자, 3번.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유지관리 및 해체일까지 소요되는 총비용이다. 자, 이게 LCC에 대한 자, 명확한 뭐가 됩니까? 자, 정의가 되겠네요. 자, 4번 뭐가 틀린지 볼게요. 건축물 효율적 기획, 그 다음에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 요소별 개시 정보를 3차원 정보 모델에 담아내는데 자, 소요되는 총비용. 자, 이거 자체가 뭐의 정의예요? 요거는 BIM에 대한 내용이죠. BIM에 대한 내용이다. 즉 BIM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이다. 자, BIM 뭐야?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죠. 3D 객체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죠? 3D 객체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내용이 틀렸네요.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12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2번 문제.
자, 공영장의 실내 음향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요번 시험에서 이제 건축법규 빼고는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교재 또는 이제 어떤 참고서 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조합만 하게 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지 않겠다. 자, 공연장의 실내 음향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부채꼴의 평면 형태는 객석의 앞부분에 측벽 반사음이 쉽게 도달한다. 자, 부채꼴.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부채꼴형이죠. 부채꼴형. 여기가 무대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부채꼴을 왜 하냐면 뒤쪽으로 음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부채꼴을 합니다. 그래서 자, 객석의 앞부분 측벽의 반사음이 쉽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디로 많이 몰려요? 뒤쪽에 뭡니까? 뒤쪽, 객석 뒤쪽에 반사음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꼴 형태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요 앞에 앉은 것보다 뒤쪽, 이쪽에 앉게 되면 더 울리는 현상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가 아니고 뭡니까? 객석의 뒷부분에 집중되는 형상을 갖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타원이나 원형의 평면 형태는 음이 집중되어 전체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되기 쉽다. 맞는 내용. 이게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공연장에 쓰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공연장, 우리가 뭐 잠실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 타원이나 원형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원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무대가 있고요.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타원이나 원형 형태는 음이 집중되어 전체로 불균일하게, 즉, 자, 분포되기 쉽다. 요 말이 맞는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가수가 또는 스피커가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그다음 스피커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음에 자, 전달되는 분포가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럼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들리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2번, 요 내용이 맞는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네, 3번. 음의 균일한 분포를 위해 객석 전면 무대 측에는 흡음재를, 객석 후면 측에는 반사재를 계획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죠? 자, 우리가 음을 전달을 하려면 객석, 여기가 이제 무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이 객석이죠. 객석이에요. 자, 무대 쪽에 흡음재 설치한다? 그럼 무대에서 음이 나가다가 다 먹어버리게? 그렇죠? 자, 어디다가? 자, 전면 무대 측에는 흡음재가 아니고 밖으로 퍼져나가라고 뭘 설치합니까? 반사재를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객석 후면 측, 객석의 뒷면 측은 뭡니까? 이렇게 쭉 갔다가 여기서 튕겨서 다시 이렇게 와봐.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아? 그죠? 기분이 안 좋죠? 음이 쭉 가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까지 도달했으면 뒤쪽에서 음을 먹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잔향을 최소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후면 측에는 뭘 계획해? 흡음재를 계획해주게 되죠. 흡음재를 계획해주게 된다. 자,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발코니 밑에 객석은 공간 깊이가 깊을수록 음이 커지는 음향적 그림자 현상이 생기기 쉽다. 자, 발코니 밑에 객석은, 자, 요 말은 발코니 밑에 객석은 음향적 그림자 현상이 생기기 쉽다. 요 말은 맞아요. 근데 뭐가 많이 틀렸어? 자, 음이 커지는 요 말이 틀렸어. 음이 커지는 음향적 그림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여기를 단면으로 끊어놓으면 여기에 무대가 있다. 그 다음에 객석이 있는데 위쪽에 발코니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 있죠? 발코니 올라가고 밑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죠? 위층에 또 사람들이 앉아 있고 이렇게 무대 형성돼 있다. 그럼 요 깊이가 깊으면 음이 전달이 안 돼요. 이 전달 안 되는 이 후미진 곳이 있다고. 이 후미진 곳이 결국 뭐가 생겼다고 얘기냐면 음향적 그림자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음이 전달되지 않는 음향적 그림자 현상이 생기기 쉽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뽑아 주셔야겠죠. 4번도 역시 틀렸다.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교과교실형입니다. 교과교실형. 자, 교과교실형은 뭐예요? 그죠? 자, 일반 교실이 없어. 전부 다 뭐 사회, 체육, 음악, 미술 이런 식 교실이 다 퍼져 있습니다. 이걸 교과교실형, V형이라고 얘기하죠. 자, 교과교실형, 자,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교실 수는 학급 수와 일치한다? 여긴 학급 개념이 없어. 그죠? 학급 개념이 없고 지가 필요한 수업을 들으러 가는 거야. 그죠? 나는 이번 시간에 무슨 시간이야? 자, 음악 시간이면 음악실로 가고요. 체육 시간이면 체육 시간으로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급에 해당하는 교실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내용 풀렸고요. 우리가 이거는 뭐 종합교실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종합교실형. 교실형.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초등학교형이에요. 초등학교형. 초등학교형. 자, 그다음 학생 개인 물품 보관 장소 및 이동 동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요 말이 맞는 내용이죠. 국가교실형 하려면은 내가 음악 시간이면 또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체육 시간이면 또 이동해야 돼. 민수 시간 이동해야 돼. 그럼 뭐 개인 물품 어떻게 돼? 누가 보관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이동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학급을 3번. 전학급을 2분단으로 나누고 운영한다. 자, 요거는 무슨 형이에요? 자, 플래툰형이죠. 플래툰형. 자, 플래툰형이다. 플래툰형. 요거는 2분단으로 나눠 놓고, 한 분단은 우리가 교과교실, 즉 체육 시간이면 체육하러 나가면 한 분단, 한쪽 분단은 교실에 앉아서 수업 받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걸 플래툰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학급별로 하나씩 일반 교실을 두고, 자, 별도의 특별 교실을 갖춘다. 자, 이게 어떤 일반적인 우리의 중고등학교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70% 이상은 자, 요거를 진행을 하고 있죠. 뭐죠? 요건 일반 교실 플러스 그 다음에 교과 교실형. 교과 교실형.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약자라면 U 플러스 V형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U 플러스 V형. 정답은 뭐예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요 문제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자, 상하수도, 직선 가로막, 그 다음에 녹지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자, 가로변 주택, 기념비적 공공시설 등의 건축물을 조성하여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까지 프랑스 파리를 중세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개조하는 파리 개조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냐? 자, 이거 지문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지문 자체가. 자, 이건 지문을 포장을 엄청 했는데, 가로변 주택 기념비적 공공시설 등의 건축을 조성하여 뭐 중세 도시를 근세 도시로 개성했다. 근대 도시로. 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시에 파리가 19세기 중반에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인구가 몰려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거기 사람도 엄청 많이 살게 되죠. 자, 사람들이 많이 살면 어떻게 돼? 오물도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물 씻고 내리면 뭐 물도 엄청 들어온 물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어디 문제가 생겼냐면 상하수도 쪽에 문제가 생겼어. 상하수도. 그래서 병균도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대량 뭐예요?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막 돌았다고. 전염병이 돌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난리가 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오물들 다 어떡하냐? 그래서 오물들을 어디로 다 집어넣었어? 땅을 판 거죠. 그때부터. 땅을 파서 하수도관, 상하수도관을 갖다 묻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하수도관이나 이런 것들 지하화시킨 형태. 요게 당시 얘기했던 이제 파리 개조 사업. 우리가 파리 대개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리 대개조 사업. 파리 대개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 파리 대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당시에 나폴레옹 3세가 도저히 안 된다. 나폴레옹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지시를 한 거야? 그 당시에 파리의 도지사가 오스만이었어요. 파리 도지사가 오스만. 그래서 오스만한테 이것 좀 정비해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당시에 파리 대개조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야? 조르주 외젠 오스만. 그래서 우리가 풀네임으로 기억하지는 않고 그냥 오스만으로 기억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거 뭐 상하수도를 밑에 갖다 묻었다는 것이 상당히 기념비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 따라하고 해서 결국 현대적인 형태가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기념비적 형태다. 오스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오스만이 당시 파리 도지사였어. 그죠? 그래서 주도했던 인물은 오스만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치원의 일반적인 평면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치원 문제는 요즘 좀 민감하기 때문에 유치원 문제 잘 안 내우는데, 네,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네요. 자, 유치원의 일반적인 평면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일실형, 관리실, 보육실, 유희실을 분리시킨 유형이다. 딱 봐도 지문이 틀렸잖아. 일실형인데 분리야 무슨. 그죠? 일실이잖아. 일실. 하나의 실.
하나의 실에 갖다 놓은 형태잖아. 그죠? 근데 분사이란 말이 나왔어. 옳지 않은 건 1번이야. 모르고 있어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관리실, 보육실, 유의실을 다 한 통에 일괄적으로 일렬로 배치를 시켜 놓은 거죠. 관리, 자, 그 다음에 보육, 유희. 자, 이렇게 일렬로 배치를 해 놓은 형태, 요거를 일신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중정형은 뭐예요? 안뜰. 중정은 뭐예요? 여기 안에 공간을 마련해 놔. 그리고 주변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실을 배치해 놓은 거죠. 그죠? 이걸 중정형. 그죠? 안뜰을 확보하여 주요 관리실, 보육실, 유의실을 배치한다. 자, 십자형. 이건 뭐예요? 자, 유의실을 하나 중간에 놓고요. 유의실 중간에 놓고 양십자로 여기 하나 배치하고 여기 배치하고 여기 배치하고 여기 배치하고 십자형. 자, 근데 L자형은 이렇게 생겼겠죠. L자형은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자, 여기 중간에 이제 관리실 하나 두나 보네요. 그죠? 관리실 하나 두고 위쪽에 보육실, 그 다음에 유의실 이런 식으로 두는 방법이에요. 맞는 내용이네. 그렇죠? 자, 정답 몇 번이요?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자,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기획 단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기획 단계. 자, 건물의 단계 우리가 보면 기획, 자, 그 다음에 계획, 자, 설계, 자, 시공, 그다음에 뭐 준공 할 거고요. 준공, 네, 풀로 써볼게요. 유지관리, 자, 그 다음에 폐각 또는 뭐 철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장 첫 단계네. 자, 1번 볼게요. 자, 구체화 정도에 따라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설계 나온다. 첫 판부터 1번부터 정답이네. 그죠? 1번부터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여기는 무슨 단계야? 이 설계 단계를 구체화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계획 설계 단계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기본 그리고 실시 설계로 나눠지게 된다. 자, 우리나라는 뭐가 약하냐면 요게 약해요. 기본 설계가. 우리나라는 기본 설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큰 건물도 있죠. 초고층 빌딩들. 전부 다 기본 설계 어디서 해와? 외국에서 해와요. 지금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관에 가시면 이분들 좀 개선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1번 정답이다. 자, 2, 3, 4번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본질적으로 건축주의 업무이기도 하나 건축사에게 의뢰하기도 한다. 이런 지문도 있네요. 그죠? 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아주 실무적인 지문이네. 3번 사용자의 요구사항 제약점 등 조건을 반영한다. 오케이. 자, 타당성 검토와 프로그래밍을 수반한다. 즉 타당성 검토는 뭐예요? 내가 이 건물을 지었어. 이 건물을 지었는데 자, 뭐가 나와? 자, 임대료가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자, 그거를 일단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겠죠. 그냥 지을 수는 없잖아. 그죠? 자, 이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건물 에너지 디자인에서 자연 채광을 활용한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1번 아트리움이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와 복사, 이것으로 인한 열 손실, 열 획득, 열 전달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 내용 맞는 내용이죠.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뻥 뚫려 있는 채광이 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트리움은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자, 전면 통유리로 되어 있는 아트리움이 하나 있고요. 여기 아트리움 공간. 그 다음에 천창만 이런 식으로 뚫려 있는 아트리움 공간이 있어요. 자, 두 공간 모두 뭐예요? 뭐가 많이 들어와? 일사가 많이 들어와, 일사. 그죠? 태양열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태양열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가 데펴지겠죠. 데펴지면 어떻게 덥잖아. 더운 공기를 어떻게 위로 빼줘야겠죠. 그래서 보통 위쪽에 뭐가 있어? 환기 설비가 들어가 되게 있어. 이렇게 해서 빼주게 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1번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2번. 자, 자연 채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트리움에 환기 장치를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지문은 이상한 지문이네. 누가 봐도 틀린 지문이잖아. 그렇죠? 3번. 태양광을 반사루버나 광선반을 활용하여 실내에 사입시키기 위해서는 자, 실내에 되도록 반사율 낮은 재료 마감하면 좋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그죠? 이게 뭐예요? 반사루버나 광선반. 광선반을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 여기 유리야. 유리고 천장에 여기가 이제 그 실 천장이에요.
그죠? 여기가 유리야. 그럼 유리 쪽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유리라고 보자. 여기 두면 여기다 선반 중간에다 여기 선반을 놓은 형태라고. 응? 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 선반을 튕겨서 이 빛이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이 형태를 얘기한 거야. 그죠? 그럼 광선반의 반사율이 낮아야 돼, 높아야 돼? 높아야죠. 높아 이 빛을 튕겨서 안으로 진입을 시킬 거 아니야. 그죠? 요 말이 틀렸잖아. 그죠? 반사율 높은 재료로 마감한 거 좋고요. 자, 4번. 자, 덕트 채광 방식은 고반사율의 박판경을 사용한 도광 덕트에 의해 주로 천공산란광을 효율적으로 실내에 삽입하여 야간 우천 시에도 자연 채광을 적극 활용한다. 맞는 말이긴 한데 어디가 틀렸어? 요 말이 틀렸어. 야간에 쓸 수가 없잖아. 야간에 뭐가 없어? 천공산란광이라는 우리 햇볕이 없는 거예요. 햇볕 광이 없다 이거지, 야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야광이란 말만 없으면 맞는 말이야. 우천 시에도 가능한 형태야. 그렇죠? 자, 이거는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덕트가 있어요. 덕트가 여기다 광덕트를 해놓는 거야. 광덕트에서 빛이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 쭉 어떻게 덕트를 통해서 빛이 계속 약 튕겨서 결국 실쪽까지 오게 되는 이 형태잖아. 그죠? 덕트 채광 방식이라고 하는 건. 자, 근데 낮에는 우리가 천공산란광을 통해서 우천시에도 뚫을 수 있는데 야간에는 저 빛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지. 그죠?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그나마 맞는 얘기네요. 자, 됐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동선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 문제 기본 문제죠. 네, 1번. 주차장에서 진입 동선은 가급적 길게 한다. 주차장에서 진입 동선 가급적 길게 하면 주차했던 사람이 짜증나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짧게 해야 되고요. 은행에서 고객 동선을 가급적 짧게 계획한다. 이게 맞죠. 은행의 동선을 길게 할 필요는 없죠. 길게 하면 의심만 받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2번이 정답이고. 상점에서 고객 동선을 가급적 짧게 한다. 뭐야? 상점에서는 물건 많이 보고 가야겠죠. 동선을 길게 해갖고 계속 체류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3번 맞는 얘기고. 3번 틀린 얘기고. 자, 4번. 호텔에서는 숙박객이 프론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어떻게 체크해? 숙박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프론트를 거치고 주차장으로 가야겠죠. 맞는 얘기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죠. 기본형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제 법규상 문제인데요. 요 법규상 문제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팁으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건축기본법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건축 정책 기본 계획에는 건축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건 뭐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의 실권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보통의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놈들은 관리 계획과 기본 계획인데 보통의 기본 계획들은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우리가 쓰는 거. 건축 쪽에선. 그다음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에서 짠 거 갖고 심의하나 봐요. 그렇죠? 4번. 광역건축 기본계획은 4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계획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5년 또는 10년 또는 15년 별로 없고 20년.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5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15년, 20년이야. 어? 자, 4년이라는 계획은 없어요. 4년은 뭐야?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회의원 선거, 요거밖에 없어. 그렇죠? 지방자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법규상에는 이렇게 4년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렇죠? 5, 10, 20이야. 기본 계획은. 자,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인데 난이도가 높았지만 상식적으로 풀면은 그냥 풀리는 문제죠. 그죠? 20번. 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장 계획 시 적용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자,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6대인 자주주차장에서 주차 단입구역과 접하지 않은 차로의 너비를 2.5m로 한다. 맞는 얘기지요. 자, 우리가 몇 대 이하일 때 2.5m 할 수 있어요? 8대 이하일 때. 8대 이하일 때. 그죠? 네. 그래서 6대니까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로부터 6m 이격된 곳에는 노회주차장 출입구를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거는 뭐야? 우리가 자, 노회주차장 5m 이내는 안 돼. 원래 5m 이내에는 노회주차장 출입구가 설치가 안 되는데 6m가 이격됐대잖아. 5m 넘어섰으니까 출입구 설치가 가능.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람이 통행하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너비 2.3m, 높이 1.6m로 계획한다. 자, 여기 키포인트 뭐야? 사람이 통행하는, 그죠? 자,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말 맞아요. 맞는데 사람이 통행하는으로 가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1.6m로 왔다 갔다 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자, 몇 m의 높이야? 그래서 1.8m야. 높이가 1.8m. 폭은 맞아. 너비는 맞는데, 자, 너비는 몇 m로 계획해야 돼? 아죠. 높이는 몇 m? 1.8m로 계획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이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문제 풀어요. 그렇죠? 이거 뭐 1.6m가 어떻게 사람 왔다 갔다 해? 그렇죠?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또 헷갈려. 그렇죠? 1.8. 왜? 공부하신 분들은 뭐가 기억나? 요 사람이 통행하는 단서 빼고 요거 중형 기계식 주차의 출입구를 2.3m, 높이 1.6m. 이게 맞는 말이거든. 자, 근데 사람이 통행하는 붙으면 1.8로 바뀌어. 그렇죠? 네.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뭐가 되는지 볼게요. 자, 지하식 노회 주차장의 직선 경사로의 종단 경사로를 15%로 계획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직선 경사로 같은 경우는 17%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곡선. 자, 곡선 경사로는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돼? 곡선은, 요건 직선이고요. 곡선은 14%를 초과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직선 경사로를 15%를 계획했다? 15%, 17%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오케이다 이거지. 자,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건축 계획 부분을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웠는데 해설을 들으면 문제가 상당히 쉽죠. 그렇죠? 자, 문제가 쉬운 이유는 뭐냐면, 자, 제가 해설하듯이 여러분들이 공부의 접근 방향을 잡고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법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환경이나 설비 부분에서 어려웠던 부분들, 자,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상식 부분과 그 다음에 일부 요령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 명심하시고요. 자, 앞으로 시험 준비에 여러분들이 건강상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